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그 기본 뉴스 유튜브 채널 영상, 이거 정말 좀 뜨거운 감자인데요? 네, 특정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이게 절차적으로 정당했냐, 뭐 이런 논란인데 특히 그 6만 페이지나 되는 기록을 정말 다 봤냐, 이게 핵심 쟁점이죠. 네, 맞아요. 영상에서는 뭐 이걸 두고 사법 내란이다, 사법 쿠데타다, 이런 아주 강한 표현까지 쓰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조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영상에서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는지, 또 근거는 뭔지 이걸 좀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객관적으로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영상의 제일 핵심적인 주장, 그거부터 좀 짚어보죠. 대법관들이 그 6만 페이지 분량의 사건 기록을 제대로 안 보고 그냥 판결을 내렸다, 이 얘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그냥 뭐 실수가 아니라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위반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심지어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요. 네, 굉장히 센 주장이죠.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아니 뭐랄까 흥미로운 지점은 이걸 법적인 근거뿐만 아니라 상식에 호소한다는 거예요. 아, 상식이요? 네, 물리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6만 페이지를 사람이 어떻게 다 읽냐,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이게 대중들한테는 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렇겠네요. 듣고 보니 그럴 법도 하고요. 근데 이 주장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를 대는 거죠? 네, 현직 판사의 발언을 인용합니다. 그 30년 경력의 송경근 판사라고 청주지법에 계신 분인데요. 아, 현직 판사가 직접? 네, 이분이 보기에 항소심 선고가 나고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 며칠 안 돼서 바로 사건이 배당되고 심지어 전원합의체 회부까지 그냥 초고속으로 진행됐다는 거예요. 전원합의체까지요? 그건 좀 이례적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송 판사는 물리적으로 대법관들이 그 방대한 기록을 꼼꼼히 볼 시간이 기껏해야 한 반나절, 12시간 정도밖에 없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12시간요? 6만 페이지를? 와... 특히나 이게 1심, 2심 판결이 막 엇갈리고 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사실관계 확정이 더 중요할 텐데 이렇게 빨리 처리된 건 좀 이상하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거죠. 기록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근데 법원 쪽에서는 당연히 반박을 했댔죠. 네,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천대혁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해명을 했어요. 재판연구관들하고 대법관들이 거의 한 달 동안 같이 기록 검토했다, 이렇게요. 한 달이면 뭐 시간은 충분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들리죠. 근데 영상에서는 이 해명이 또 다른 문제에 부딪혔다고 지적해요. 실제로 그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던 기간이, 뭐 시스템상으로 열람 가능했던 기간이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딱 며칠뿐이었다는 지적이 나온 거예요. 아, 정말요? 그럼 한 달 동안 검토했다는 거랑은 좀 안 맞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적이 나오니까 천 처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박을 잘 못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이걸 약간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 거죠. 와, 이게 그럼 진실 공방으로 가네요. 그래서 어떻게 검토했다는 건가요? 그 짧은 기간에? 천 처장은 그 기록을 스캔해서 전자문서 형태로 봤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아, 전자문서로요? 하긴 요즘엔 다 그렇게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박은정 의원이나 김민석 의원 같은 분들이 아, 그럼 좋다. 전자문서로 봤으면 접속 기록, 로그 기록이 남아있을 거 아니냐? 네. 그거 공개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선 거죠? 로그 기록이요? 아, 누가 언제 접속해서 얼마나 봤는지 그런 거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 증거로 남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그 로그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영상을 전하고 있어요. 이 상당히 좀 현대적인 방식의 검증 요구죠? 야, 정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더 큰 의혹이 있다고요? 네, 영상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건 진짜 좀 심각한 얘기인데 바로 사전 교감설입니다. 사전 교감이요? 누구랑 누구 사이에? 대법원이랑 고등법원 사이예요. 임명의 헌법학자가 한겨레 21일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제기한 주장인데요. 서울고등법원이 3월 26일에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 직후에 아직 검찰이 상고 이유서를 내기도 전에, 네. 상고위에서도 나오기 전에요? 네, 이미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파기환송할 거다, 즉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낼 걸 예상하고 미리 그에 맞춰서 사건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잠깐만요.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고등법원이 대법원 판결 방향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판결 전에 서로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주장인 거죠. 그래서 영상에서는 이런 상황을 뭐 빅브라더의 각본이다, 심지어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게 특정 정치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다 이런 해석까지 내놓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정 정당, 민주당까지 언급하면서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영상 속의 주장이고 아직 뭐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네, 그렇죠. 어디까지나 영상의 주장이라는 점은 명확히 해야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기본 뉴스 영상을 쭉 살펴봤는데요. 정말 뭐 한 편의 영화 같네요. 네, 상당히 드라마틱하죠. 네. 특정 대법원 판결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서 시작해서 6만 페이지 기록 검토라는 아주 구체적인 쟁점을 파고들고 이게 결국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 문제, 나아가서는 정치적 배후설까지 연결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맞습니다. 특히 그 로그 기록 같은 디지털 증거를 통해서 사법부의 판단 과정을 검증하려는 시도, 이건 정말 주목할 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방식이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존중받고 또 비공개 원칙이 강했던 사법부의 판단 과정이 이 디지털 시대의 투명성 요구와 좀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법 절차의 투명성 요구와 사법부의 독립성 사이에 어떤 긴장 관계랄까요? 네,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한번 이 영상이 제기하는 주장들, 또 그 근거들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법 절차에서 신속성도 중요하고 또 충실성도 중요한데 과연 그 균형점은 어디에 둬야 할지 한 번쯤 깊이 곱씹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